첫 번째 달려보죠. 아주 자연스럽게 쓱싹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어느 빌라 가방을 든 남성 주변을 두리번. 자, 화단 쪽으로 성큼 다가가는데요. 아하, 가방을 열고 또 두리번. 역시나 가방을 막 뿌리를 뽑았어. 가방 속에다 쏙 집어넣어요. 또 뽑았어. 털 털고 집어 넣습니다. 아하, 자, 도심 한복판에서 10만이 마냥 도둑질을 한 저 남자.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게 유행을 타나 봐요. 요즘 먹튀 제보가 좀 주춤하다 했는데 이제는 화분털이, 화단털이 제보가 계속 옵니다. 저게 있는 게 공용의 어떤 식물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빌라에 있는 공용 하단에 있는 식물이고요. 제보자가 석 달 전에 아이하고 같이 이 식물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가져가 버린 겁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한 노인이 지금 저걸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당연히 절도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게 자기 게 아니에요. 공용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점유탈 횡령 아니면 아니, 절도죄가 일단 됩니다. 두리번거리는 것부터가 절도죠, 절도. 그리고 식물을 저거를 어떻게 키우려고 가져가는지 먹으려고 가져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재산이고 남의 재물을 지금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본인이 두리번거리고 막 주춤하는 것 자체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검거가 되면 처벌받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무인 점포 남성 입장했습니다. 내부를 쭉 돌아보더니 아유, 뭘 집을까? 이것도 맛있을 것. 자, 컵라면을 딱 저렇게 집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자, 냉장고 쪽으로 가서 콜라도 쏙. 아하, 아쉬운지 다시 커피도 하나 저렇게 뽑아오죠. 키오스크 화면 일단 터치를 쫙 하는데 바코드 찍찍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방에 넣죠. 자, 그런데 카드 꽂아야지. 카드 꽂아야지. 자, 카드를 뭐야 이거? 왜 안 찍어? 왜 안 꽂아?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척만 하고 그냥 저렇게 훔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맨 처음 열어봤는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절도 영상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훔쳐가려면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서 가져가야지. 카드 꺼내서 계산하는 연기는 뭐하러 하니, 진짜 저 인간. 응? 네, 지난달 23일 아침 7시 48분쯤이고요. 충남 천안 신불당동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한 남성이 계산하는 척만 하고 음료와 컵라면 등등을 훔쳐갔습니다. 일단 피해 점주가 보기에는 저 남성이 들고 있는 가방에 책이 굉장히 여러 권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어떤 대학교나 학원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멀리서부터 온 학생이 아닌가 하고 점주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신고 안 했다고 합니다. 어서 와서 계산하고 사과하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량에 돌 던져 와장창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휠체어를 밀고 가는 저 남성. 갑자기 스톱! 자, 화물차에서 짐칸에서 물건을 꺼내더니 펑! 또 펑! 자, 이번엔 벽돌로 차 앞유리를 펑! 왜 저래? 자, 또 다른 파란색 화물차 정면에 또 유리창, 또, 벽돌로 그냥 팡! 왜 저래요? 네, 지난 29일에 오전 8시 15분에 충북 영동군의 한 인도에서 저렇게 차량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불법 주차한 차량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남성 차량이 불법 주차했다고 저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휠체어를 타는데 저 차들 때문에 휠체어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다면서 화를 내면서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저지는 되고 다행인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로맨티스트로 여자친구처럼 그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여자친구가 저 차들 때문이 아니고 저 남자친구 때문에 더 속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특수재물손괴로 남성이 입건돼 있습니다. 팀장님, 요즘에 확실히 이상해. 진짜 뭔가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아마 그 피해 차주 10명 중에 한 명하고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 차주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인근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협소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당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이 피해 차주 외에도 다르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차량이 있는 곳을 차량을 파손시키게 되면은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재무상기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다리 위로 불박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다리 난간을 주목해 주세요. 한 여성이 난간을 다리를 걸쳐 이거 불박차주가 빵빵거리면서 급히 차를 세우고 자, 지금 자, 저걸 보고 이제 차를 세우고 빵빵 그리고 불박차주가 달려가서 끌어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이게? 네, 일단 저게 지난달 24일이고요. 충북 충주시 동량대교 위입니다. 당시 동량대교 위를 지나던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여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 운전자가 굉장히 직감적으로 이거 극단 선택이구나 깨닫고 급히 여성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차 운전자에게 신고를 요청해서요. 정말 너도 나도 망설임 없이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이 구조한 운전자가 주변을 보니까 이 여성의 신발, 소지품,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성이랑 얘기 나눠봤더니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집으로 인도되는 걸 좀 꺼리는 걸로 봐서 가정불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하고요. 이후에 경찰, 소방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까지 나서서 이 여성을 진정시키고 또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시원한 계곡 찾아 테러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계곡 한 남성이 등을 지고 한참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자, 갑자기 바지춤을 위로 쭉쭉 올리는 게 미세한 저 몸떨림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곡 위 소변 발사. 자, 심지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담배 일발 장전. 진짜 모르긴 몰라요. 저 밑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여기 물 깨끗하다. 근데 좀 따뜻하네.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전북 순창 그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강천사 계곡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를 핀 거를 목격한 사람이 사실은 그걸 보고 계곡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계곡관리사무소에서는 커다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소변을 본 것도 중요하고 나쁜 일이지만은 지금 나무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에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커다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주의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소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저기서 소변을 쏴? 그래서 자, 다음 이어갈게요. 누가 차량에 이런 짓을? 좀 황당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공원에 주차된 차량. 그런데 웬 문콕 방지 스펀지와 스티커들이 차량 한쪽 면을 덕지덕지. 설마 멋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차주 자녀의 장난? 아니요. 누군가가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튄 겁니다. 이 차주분이 출근하려고 딱 보니까 저런 상태였다는 건데 이 주차 보복 그런 겁니까 이거? 네,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차주께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군포시 3번에 있는 IC 체육센터에 주차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문콕 방지 스티커라고 방지 스펀지라고 쓰는 그런 이제 푹신푹신한 저 하늘색 스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적힌 스티커 이런 게 잔뜩 붙어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 3일 전에도 똑같은 짓을 누군가가 해놨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지금 차주는 전혀 영문을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주차도 딱 줄 맞춰서 잘 해놨고 주차 공간도 넓었고 또 누구한테 원한 살만한 일도 하신 적이 없고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하신 상태입니다. 저거 뭐가 됐든 차량에 조금 손괴죄가 되죠. 손괴죄는 다 포함됩니다. 효용을 해야 하잖아요. 옆에 그걸 떼야 되고요. 이 사람 CCTV 좀 확인을 해보니까 CCTV가 안 찍히는 곳에 이걸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또 비슷한 어떤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제보를 좀 해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이 타고 있다 이런 스티커도 그렇고 주차 스티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무자비로 붙여놨거든요. 뭔가 감정적인 거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차에서 했던 그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와 결혼한 느낌.
아하, 이거. 오늘은요, 미국에 계신 사반 가족께서 우리 사반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치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든지 같이 하자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는 미국 교민입니다. 가족 모두가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매일 13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쉬는 그 하루만큼은 남편이랑 좀 단둘이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때마다 매번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거절을 했더니 보란 듯이 가족 단톡방에서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휴가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이 휴가마저도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신다는 겁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버젓이 계시는데도 이미 결혼한 자식을 품 안의 자식처럼 대하니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우게 되니까 사실 남편한테도 좀 미안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좀 거절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주 그냥 아들 며느리 힘들게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애미가 만난 거 좀 먹이려고 한 건데 그게 사건 반장에 제보할 만큼 잘못한 거냐?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믿을 건 우리 가족분인데 아이고 그게 또 10월 드랍시고 시애미를 그냥 나쁜 X로 만드네 아주. 아이고 은배 이놈아 여자 보는 눈 그렇게 하나도 없냐 이놈아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까? 네. 자, 다음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어쩌다 한 번이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가 맘 편히 쉬는 건데 매주 밥도 같이 먹자. 심지어 여행도 같이 가자.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요. 진짜 제가 어머님하고 결혼한 건지 은배 씨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요. 은배 오빠 뭐라고 말 좀 해 인간아. X. 좋습니다. 은배 오빠부터 가보죠. 그렇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각자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하는데 물론 시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주말마다 식사하자는 것도 부담스럽고 거고 더군다나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안 되시고 만약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전화 와서 식사하자 그러면 같이 하시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연락해서 식사를 하자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셔서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근데 이 사연이 조금 한 가지 좀 고려할 만한 게 있는 게 미국 교민이시거든요. 네. 이영만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밖에 믿을 데가 없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친정 식구들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우리 미국에 계신 교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제보 주신 분도 참 착하신데 제가 만난 교민 여러분도 참 순수하시고 착하셨거든요. 왜 제가 착하다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휴가도 가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아 하니까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기분 안 나쁘시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물론 외국에 계시면서 가족끼리 워낙에 더 이제 정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태도 아니세요. 그럼 시어머니도 계시고 거기 또 친구분도 많이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만이라도 본인들이 이제 알콩달콩 좀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남편이 얘기를 하셔서 남편이 조절을 하셔야 죠. 부인이 이렇게 착한 부인인데 부인이 또 욕먹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남편께서 네 어머니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밥 먹는 정도로 잘 조절하시죠.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못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계속 보게 되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실 평일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 아니면 하루 쉬는 날 그렇게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잘 살아요. 죄송하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안 좋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빨리 말하세요. 엄마 어. 안 된다고. 그렇군요. 둘이 보든가 아들하고. 자, 문평수님. 진행하는 왜 저렇게 나대니?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네, 일단 우리 집게 장군이님, 남편한테 뭐가 미안하죠?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잘못입니다 하셨고요. 김윤경님, 한 번 거절할 땐 서운해 하시겠지만요. 그래도 하다 보면 어머니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제이디님, 저 신혼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정확하게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하셨고요. 하지만 바니님, 어르신들 타지에서 말동무도 없고 많이 심심하십니다. 그냥 좀 놀아드리세요. 이런 의견도 또 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